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김면복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큰 성과가 많았던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입니다. 일자리 창출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표면 처리 직접으로 운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본 사업을 능률협회에서 운영 관리했는데 능률협회 관계자가 전하는 얘기로는 전국 1등이라고 귀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 나름대로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네. 표면 처리 업종, 즉 그 도금업종이라고 하죠. 네. 그 도금업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낙후되고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잘 보면 세계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뭐 크게는 자동차부터 TV, 뭐 스마트폰 같은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이미 세계적인 명품으로 또 알려진 여성용 가방이 있죠. 네. 그 혹시 MCM이라고 아시나요? 예. 네, MCM의 그 제품의 많은 부속품들이 도금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품들 보면 남동단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도 생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뭐 이렇게 우수한 기술, 도금 기술이 동반되어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 분야의 인력 양성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친환경 녹색 표면 처리 전문가 양성 과정.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번 모집 광고를 해드렸거든요. 네, 자, 올해도 모집 중인데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생소하고 어렵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뭐 전국에서 최고였다라고 능률협회에서 귀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좀 생소하고 좀 낯선 분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인천지회에서는 극복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는지요? 이번에는 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사실은 올해가 이게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교육생 모집이 순탄치 않고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표면 처리 교육이라고 홍보를 하니까 네.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 문의가 좀 쇄도했고, 네. 근데 상담을 하다가 이게 도금 교육이다라고 하면 바로 교육 포기를 좀 했으니까 좀 쉽지는 않았죠. 네. 거기다가 뭐 또 인천 지역에 있는 취업 지원 기관에 있는 분들까지도 네. 교육을 한다니까 도금 교육을 한다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네. 안 보내는 데를 어떻게 교육생을 보낼 수 있겠냐고 좀 우려 반, 뭐 걱정 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뭐 상황은 정말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성공적으로 작년에 사업을 마쳤더니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 네. 인식도 좀 바뀌어서 네.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한 도안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열정과 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발로 뛰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나름의 방법, 또 뭐 노하우라고 하면 네. 교육생들에게 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그랬더니 뭐 그분들이 주위에 소문도 내주고 네. 뭐 소개도 시켜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힘을 좀 얻고 네. 더 열심히 뛰었다는 게 좀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뭐 우수한 등급으로 마무리를 줘서 기쁘기도 하지만 네. 취업자분들의 일자리를 좀 창출했다는 거, 네. 그 자긍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인식들을 또 탈피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출범한 지 이제 3년 차 인가요?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짧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성과들을 이뤘다고 보여지는데 그 원동력은 또 뭘까요? 어렵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 네. 것 같고요. 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가 출범할 때도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립하고 좀 빨리 갈까도 고민을 했고, 네. 좀 빨리 가려면 분야별로 있는 소문나신 분들을 영입해서 네. 갈까도 했는데 조금 늦게 가더라도 뭐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나눔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네.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네. 할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좀 요청을 네. 좀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좋지만 소통이 되고 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자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첫 해에는 사실 저희가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좀 실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약간의 뭐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고요. 네. 작년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전국 1등이라는 뭐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또 소상공인 경영학교를 운영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한 320명 정도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 지역에 뭐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얼굴 네. 뭐 이런 걸 좀 세웠다고 좀 자부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네. 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네. 해주신 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짧은 기간 동안 내실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이었다. 일단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교육을 받으러 오셨던 그 분들까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했고 열정과 의무감,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왔기에 오늘의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깨알 같은 자랑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서울진흥협회 인천지회 김면복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잠깐 전해 듣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연결합니다. 김태현 교통캐스터.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김면복 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는 그 뿌리 산업 기능 인력 양성, 또 소상공인 경영 학교, 또 1인 창조 기업 지원 등 이렇게 크게 3가지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올해는 어떠신지요? 올해도 뭐 지난해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네. 뿌리 산업인 말씀하신 표현 처리 직종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게 되어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난해는 60명의 교육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7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군요. 예, 예. 그래서 1차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네.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모집이 시작이 됐고요. 네. 현재 25명으로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신청은 저희 지회로 그냥 바로 신청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좀 알려드리면 네. 저희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429에 6622. 다시 한번. 예. 네. 429에 6622. 429에 6622입니다. 예. 네. 바로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네. 문병인 이사를 찾아주셔서 아마 표면처리 직종에 대한 비전, 네. 뭐 이런 업종에 대한 상황 이런 걸 상담을 받고자 하면 문병인 이사에게 전화해서 좀 네.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2년간 운영하도록 선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선정돼서 1년 운영을 했고 올해도 네. 똑같이 이어서 1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그 제조업, 뭐 지식서비스업, 컨텐츠업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사무 공간, 그리고 뭐 전문가들의 지원, 뭐 마케팅 지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입주 기업이 한 18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소상공인 경영학교는 네. 올해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내년 경영학교 대신 소상공인 창업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요거는 좀 강화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네. 기술농업인 육성에 좀 초점을 좀 맞췄고요. 네. 또 재능대 산업협력단으로 해서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육성 지원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도 역시 뿌리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표면 처리 직종에 관한 그런 교육들, 또 소상공인 창업 교육, 기술 농업 쪽으로 좀 육성을 해보겠다 하셨고 1인 창조기업 사업도 뭐 올해 이제 연속 사업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가장 충실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떤 걸까요?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사실 올해 보면 분위기를 보면 네.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보다는 청년층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다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렇군요. 네, 청년층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네.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도 좀 유사하게 아니면 같은 수준의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중장년층들이 네. 나름 풍부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좀 구축이 잘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업무 능력도 일단 물론 돼 있고, 네. 학습 능력. 최소한의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런 경험적 자산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중장년층의 활용, 효율적 활용이 아마 경제에 부응하는데 밑거름 아니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장년층의 일자리 매치를 위해서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잘 확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이 사업